KCS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내년 5월까지 150만 달러의 매칭 펀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인사회에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연방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인근의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자산인 KCS 커뮤니티 센터. 지난해 마련한 베이사이드 회관의 보수 공사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KCS는 당장 내년 5월까지 150만 달러를 마련해야 뉴욕시로부터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사회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75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완료한 KCS 커뮤니티 센터. 3만 5천 스퀘어핏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는 대형 연회장과 시니어 센터, 직업훈련소, 방과후 교실, 메디컬 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센터를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과 교실 등 간단한 보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둔 시점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KCS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보수공사 비용을 450만 달러로 추산했으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뉴욕 시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보수공사를 위해서는 1,07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피스칼 이어 끝에까지 오늘 5월 달까지는 150만 불 매칭하면은 150을 받고 나머지 3.2밀리언은 추가적으로 계속 모금을 해서 1차 수리를 완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련한 450만 달러를 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620만 달러. 당장 내년도 뉴욕시로부터 지원금 150만 불을 받기 위해서 150만 불 모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5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1차 보수공사를 통해 낙후된 커뮤니티 센터 외관을 고치고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등 각종 시설을 짓게 되며 차후 2차 보수공사를 통해 여러 시설에 필요한 장비와 내부 인테리어 등을 꾸미게 됩니다. KCS 김강석 회장은 예상보다 공사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사회의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IC는 주들의 피난처 선포로 구금이나 형 집행이 만료된 범법 이민자들의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IC 추방 단속팀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 이민자 225명을 체포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지난 한 주 동안 또 단속을 실시해 65명을 체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멕시코, 콜롬비아 등 10개국 출신으로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64명은 과거에 추방됐다 다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9명은 로컬 사법기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IC가 구금 연장 영장을 발부했지만 각 지역 경찰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석방한 후 다시 IC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5명 중 31명은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7명은 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구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에서도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실시돼 13개국 출신 이민자 132명이 검거됐고 이번 달에는 뉴저지주 뉴워크 지부가 미들섹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이민 단속을 펼쳐 13개국 출신 37명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IC는 뉴욕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나 주가 피난처를 선포하고 IC의 구금 연장 영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구금이나 형 집행이 만료된 범법 이민자들이 즉시 석방돼 이민자 커뮤니티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 이민자들도 함께 체포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ICE 이민 단속 요원들은 영장 없는 자택 침입, 무력 사용, 불법 사찰, 속임수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적발된 이민자 10명 중 8명은 법원이나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연방 이민 당국의 뉴욕시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보로에서 최소 306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중 148명의 이민자는 법원에서 체포됐고 107명의 이민자는 집으로 들이닥친 ICE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법원과 집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전체 체포자의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50명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커네디슨 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간 뒤 체포했으며 15명은 체포 영장도 없이 자택을 급습해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21명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 직장 내 급습으로 인해 체포됐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 지역에서의 체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92명, 브롱스 54명, 맨하탄 43명, 스태튼 아일랜드 2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ICE 요원이 퀸즈 리틀렉, 베이사이드 등 모두 5곳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급습해 종업원들의 지문을 채취한 뒤 체류 신분이 없는 종업원들을 곧바로 맨하탄 이민국으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서도 각각 24명과 36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으며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6명이 붙잡혔습니다. 만성 질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연방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7일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24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사에 대한 위험 조정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7일 만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 산출 공식에 오류가 있다는 뉴멕시코주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위험 조정 지원금 중단을 발표했던 연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다수의 보험 플랜이 지급 불능이 되거나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을 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공화당 연방 의원들도 지원금 지급 재개를 위해 행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위험 조정 지원금은 오바마케어가 기존 질병 보유자 가입 보험료 차별 금지, 10개 필수 의료행위 커버리지 의무 제공 등 보험사에 재정적 부담이 될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만성 질환자 등에게 플랜 제공을 기피할 것을 감안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17년 연방정부의 위험 조정 지원금 규모는 104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플랜 개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액의 약 11%입니다.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이민자 밀집 지역에 센서스 누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인 2017년 5월 시민권 문항 추가의 필요성을 언급한 스티브 배넌의 이메일이 공개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배넌의 이메일은 센서스에 관련해 논의하라는 내용이며 몇 달 후 로스 장관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법무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에게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보다 상세한 시민권자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1965년 제정된 참정권 보장법의 집행을 위해 시민권 문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추후 밝혔으며 곧이어 상무부는 시민권 문항 추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배넌이 이 같은 방안 제안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이민자 밀집 지역의 센서스 누락률이 높아지면 인구수로 결정되는 해당 주의 연방의회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메일은 뉴욕주를 비롯한 17개 주 검찰이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 심리에서 원고 측 증거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인근의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상원의 연장 법안 처리가 실패해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지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이 중단됩니다.
뉴욕주 상원이 어제까지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감시 카메라 운영이 중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주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고 주의회가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지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은 중단됩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는 140개 공립교 주변에서 제한속도 시속 25마일을 어기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큰 효과를 거두면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 정치인들은 설치 지역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학교 수를 현재 2배가 넘는 290개 학교로 늘리고 카메라 설치를 학교 입구뿐만 아니라 반경 0.25마일 내 주변 도로로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됐지만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확대 법안은 물론 감시 카메라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장안 처리도 무산된 것입니다. 한편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으로 공립학교 주변 과속 위반이 63%나 줄었다고 시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의 계획대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면 2021년 메트로카드 1회 이용권은 현재 $2.75에서 $3까지 오르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이사회에서 내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최대 4%까지 대중교통요금과 함께 교량 터널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해 대중교통요금을 2.7% 올렸으며 2009년부터 매 2년마다 5차례나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과 2021년에 4%씩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다면 2021년 메트로카드 1회 이용권은 현재 $2.75에서 $3까지 오르게 됩니다. MTA 이사회는 올 가을 대중교통요금과 교량 터널 통행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11월에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포렌 MTA 재무국장은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일부 MTA 이사진들은 이번 요금 인상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첼 펠리 이사는 승객들에게 부담 주기보다는 정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에 대한 뉴욕시 의회의 지원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시안 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아시안 지원금 책정 비율을 뉴욕시 아시안 인구에 해당하는 15%까지 늘려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가족연합이 어제 발표한 뉴욕시 의회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각 시 의원들이 사회봉사단체에 지급하는 자율재량기금 중 아시안 단체들에 책정된 지원금이 올 회계연도보다 $200만 늘어난 총 $242만 6,240로 집계됐습니다. 지원금은 퀸즈에서 가장 많은 33곳의 아시안 단체들에 $71만 4천 지급됐으며 브루클린 17곳에 $36만 4천, 맨하탄 16곳에 $21만 8,240, 브롱스 2곳에 $1만 5천, 스태튼 아일랜드 1곳에 $1만 2,500 등의 지원금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가 전체 자율재량기금의 5.06%에 해당하는 수치로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전체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는 지적입니다. 아시안 인구 대비 자율재량기금 책정 비율을 보로별로 보면 5개 보로 모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해마다 자율재량기금의 아시안 책정 비율을 뉴욕시 아시안 인구에 해당하는 15%까지 늘려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시의원 중에는 플러싱 등이 포함된 20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피터고 뉴욕시 의원이 23곳의 아시안 단체에 $24만 5,250를 지원해 가장 많았고 전체 뉴욕시 의원 51명 중 32명이 아시안 단체의 자율재량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뉴저지 주 내 비시민권자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문항이 포함될 경우 뉴저지 주민들의 센서스 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 3명 중 1명은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뉴저지 타운별 비시민권자 비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팍 내 비시민권자 인구 비율은 35%로 조사돼 38%인 이스트 뉴워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포틀리의 비시민권자는 전체 인구 중 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레오니아는 21%, 리치필드는 20% 등으로 한인 밀집 지역들은 전체 주민 5명 중 1명꼴로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10명 중 1명이 비시민권자로 9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뉴저지주 내 비시민권자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킬 경우 뉴저지 주민들의 센서스 참여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에서 센서스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연방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와 관련해 8월 7일까지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글렌데일시 의회가 입양인 시민권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글렌데일시 의회는 어제 미국에서 자랐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ACA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ACA 지지 발언에 나선 LA 총영사관은 시의원들에게 한인 입양인의 추방 사례를 소개하며 한인뿐만 아니라 국제 이방인들에게 신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결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미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런 입양인 문제를 좀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해주면 나중에 이게 연방 의회에서 법안 통과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연방 상하원에서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회계감사국은 지난해 일부 공무원들의 나태한 업무 태도와 관련한 사건이 86건 보고됐다며 이로 인해 세금과 시간 그리고 인력 등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회계감사 결과 가주 차량국과 가주 소방국 그리고 일부 대학 캠퍼스 등의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는 등 부적절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지난해 약 2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주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행자 사망사고 건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비전 제로 정책을 시행 중인 드블라지오 시장의 관용 차량이 지난 2014년 스탑 사인을 무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신호를 어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4일 드블라지오 시장과 보좌관을 태운 관용 차량 2대가 스태튼 아일랜드 아나데일에서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쳤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메디케이드 수혜자 대상과 의료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면서 170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당뇨 예방과 금연, 아동 자폐증, 약물 중독, C형 간염 등의 질환에 대한 의료 혜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아이빌리그의 학위를 최초로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 업체인 코세라가 유펜과 제휴를 통해 정보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과정으로 최근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 공학, 생물정보학, 약학, 재무학, 텔레커뮤니케이션 학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169 스트리트과 35에비뉴에 위치한 미니 푸드마켓에서 즉석 복권을 구입한 안드레스 정 씨가 $10,000만 상금에 당첨됐다고 뉴욕주 복권국이 밝혔습니다.
정 씨가 구입한 즉석 복권은 장당 $30로 1,000만 달러 잭팟을 터뜨릴 확률은 331만 2,480대 1입니다. 정 씨는 세금을 지하고 일시불로 633만 400달러를 수령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토요일 역시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